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주말엔 법령 읽기 국가재정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재정법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이죠. 법을 다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골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국가재정법은 속된 말로 이미 전력이 노출되어 있는 법입니다. 워낙 기출문제가 많은 법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들 같은 걸 잘 이해하지 않고 막 외우시고 단어만 보시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국가지정법상의 문장들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랑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가면서 차근차근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국가지정법은 워낙 양이 많은 무려 1조부터 102조까지 있는 엄청 긴 법이기 때문에 여기엔 또 장 개념이 들어갑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있고요. 오늘은 1장, 2장에 있는 총칙과 예산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갈 거예요. 예산은 오늘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2장의 예산과 3장의 결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칙. 요거 문제에서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1조. 이 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 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에 효율성, 성과 지향, 투명성, 건전성, 그래서 재정 운용의 공공성. 요거 추가된 지 사실 몇 년 안 돼가지고요.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 5가지예요. 효율성, 성과, 투명성, 건전성, 더불어 공공성까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제도 개혁 방향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재정법 설명하면서 항상 효율성 증진하기 위한 방법, 성과, 지향, 투명성, 건전성 이렇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회계연도는 독립되어야 한다. 우리 기간적 한정성이 나타나야 하고요. 그 다음 회계 구분.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두 개로 회계가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으로 일반 세출 충당, 특별 회계는 특정한 사업 운영, 특정한 자금 보유에서 운용, 그 다음 세입과 세출,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거기에 플러스 법률로 설치가 된다. 너무 많이 봤던 조문들 아닌가요? 네, 1장의 내용들도 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을 거고요. 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 그럴 때 법률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요거 기억해 주세요. 헌법상의 독립기관들이 있습니다. 국회, 대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중앙관서회장. 기재부와 중앙관서회장의 서로 간의 티키타카가 계속 있는 게 예산제도잖아요. 예산 과정이잖아요. 그때 이런 기구들을 이렇게 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조에 나와 있죠. 지금 보시는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효율화, 건전화를 위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그리고 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뭐가 첨부가 되어야 되냐면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120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산안 이외에도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고 국가채무관리계획도 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에 들어가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재정정보 공포요. 공표요. 이거 꽤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게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정 상황에 대한 통계도 작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재정 관련된 자료들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가 보증 채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이 재정 관련된 투명성을 위해 자료나 정보들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효율성 파트예요. 회계 기금 사이에 여유 재원들이 있다면 상호 자유로운 전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항상 모의고사에서 요거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안 돼요. 요 특별회계 기금은 상호 자유로운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국민연금 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다 사회보장성 기금들이어서요. 실제 사회보장성 기금들은 자유로운 전입전출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꼭 드리거든요. 기억합시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자유로운 전입 전출의 예외이다. 전입 전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그다음 특별회계나 기금. 이것도 질문 많이 보셨죠? 신설을 하기 위해선 법률도 필요하지만 심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대한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산의 총칙, 예산안 편성, 집행으로 구성되는 이 2장 예산 얘기가 들어가 있고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예산의 원칙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재정의 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의 최소화, 재정 운용 시에 조세 지출의 성과를 제고해야 하고 투명성과 국민 참여 높여야 하고 성별 영향 평가법에 따라 성별 영향 평가의 결과를 포함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 평가, 그에 대한 노력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게 성인지 예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6호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글씨가 완전 개발세발이네요. 가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예산 원칙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게 있니? 혹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에 대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에 16조에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예산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예산 총계주의 아시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 그래서 53호에 규정된 제외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차수입니다. 현물 출자, 차관 전대의 수입 대체 경비. 53조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국가의 세출 재원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국가의 세출은 국채 차입금 외에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라면 국채나 차입금으로 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입이 원래의 재원인데 돈이 부족하면 국채나 차입금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 구성이요.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나와 있고요. 예비비.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 초과 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 금액으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비비가 있고요.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는 예외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1항에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목적 지정은 안 된다는 것도 우리 기출에서 봤죠?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23조 계속비.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 제조, 연구,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필요가 없고 원래 그 연한은 회계연도부터 5년이지만 예외적으로 10년까지 계속비를 만들 수 있고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회 의결을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명시이월비 나와 있습니다.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걸 미리 예측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고채무 부담 행위. 국고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에 따른 것, 세출 예산금의 계속비 총액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예산에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산 안에 이미 법률에 따른 지출, 세출, 그 다음 계속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총액의 범위 외의 것,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행위. 이걸 국고채무 부담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고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재외복구를 위해서 필요할 때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고채무 부담 행위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고요. 국고채무 부담 행위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국고채무 행위는 그 상황마다 왜 필요한지의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 부담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26조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 27조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에 대한 내용 두 가지가 약간 복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은데 이거 뒤에 우리가 다른 문제들 통해서 정리하려고 해서 이번에 오늘은 24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었던 7번 문제 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여서요. 저희 복습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기출문제의 내용들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억됩니다.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하게 해야 되고요. 그 행위를 할 연도, 상환연도, 채무 부담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요거 좀 전에 봤었던 내용에 딱 있죠. 여기 25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 보이시죠? 니은입니다.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채무 이행은 그 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국고채무 부담 행위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니은 같은 거는 사실 법령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결국 국고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는 상식. 3번 디귿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까지만 부여받은 거고요. 아직 지출 권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출 권한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해의 예산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25조의 1항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국고채무 부담 행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출 권한에 대한 건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단년도 예산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비슷합니다. 근데 계속비는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채무 부담 행위의 별도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을은 지금 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설명을 현재 바꿔줘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특징이 오히려 국고채무 부담 행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제의 내용 기억하고 니은 맞고요. D가 틀렸죠? 지금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고요. 지출을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 예산에 다시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디귿, 리을 둘 다 틀린 것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좀 몇 번 읽다 보면 조금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분을 기대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